데이 13 넘어왔고요. 첫 번째 문제는 필자의 주장을 찾는 겁니다. 일단 if가 시작되죠. 여기까지가 되겠네. 만약 네가 were asked about 무엇에 관해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받는다면이겠죠. 너의 글쓰기에 관해서 언제 질문 받는 거야? 너가 처음으로 시작할 때, 즉 글쓰기를 처음 시작할 때 네가 글쓰기에 대해서 질문을 받는다면 너는 우드겠죠? 아마 변명을 할 거야. 누구를? 너 자신을 변명할 거란 말입니다. 뭘 가지고? inspiration이라고 하는 게 영감이니까 영감이 lack, 우리말로 부족하다. 글쓰기에 할 만한 영감이 안 떠올라요 라고 자기를 변명하면서 아마 글쓰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할 거란 얘기야. 그러나 자, 명령문 나오면 중요하죠. 너 자신 한번 상상해 보란 얘기야. 너가 어디 있는 겁니까? 진지한 라이팅 컨테스트니까 뭐 글쓰기 대회 정도가 되겠죠. 자, where는 관계 부사로 그 대회가 어딘지를 부연설명하는 거야. 거기에서 정도로 보면 됩니다. 너가 have made it이니까 현재 완료로 계속 성취해 왔다는 얘기야. make it이란 말이 이뤄내는 거니까 어디까지 이뤄냈냐? final stage, 즉 최종 단계, 결승점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너가 글을 꽤 잘 쓴 겁니다. 마지막 결승선까지 온 거니까 말이야. 그런데 네가 있다고 한번 상상해봐. Tell me, 나한테 한번 말해보렴. Will you니까 너 뭐뭐 할 거야? 너 wait니까 너 기다릴 거야? 이런 얘기야. 자, to be니까 뭐 할 때까지. inspired가 수동태니까 영감을 받을 때까지 넉넉히 기다리고 있을 거야? 뭐에 의해서? by something, 무언가에 의해서. 자, 이때 무언가란 말은 영감을 주는 뭔가겠죠? 앞에는 영감이 없기 때문에 글쓰기 못하겠다는 부정적인 얘기였잖아. 근데 네가 만약 이런 글쓰기 대회 결승전까지 갔다면 그때도 영감이 없다, 부족하다는 말로 기다릴 거야 이거야. before, 뭐뭐 하기 전에겠죠? you kick off. 자, kick off라고 하는 게 축구할 때 공을 가운데 두고 차서 그 자리에 있던 공이 떨어지겠죠? 그게 시작하다는 말이 기원이 됩니다. 자, 뭘 가지고 시작하는 거야? with whatever 나오는데 이거 좀 중요한 구문이니까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whatever it is라고 하는 건 그게 뭐든지란 뜻이야. 복합 관계 대명사 절이겠죠. 그게 뭐든지인데 이 that이라고 하는 관계 대명사는 앞에 있는 whatever를 꾸미는 거야. You have to write. 자, 우리말로 하면 너가 써야만 하는 것이겠죠. 끊어보자. 그럼 너가 써야만 하는 게 뭐든지 간에 그걸로 네가 글을 쓰기도 전에 너는 정말 영감 받을 만한 걸 기다리고만 있을 거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뭔가 떠오르지 않으면 안 할 거야? 안 쓸 거야?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야. 자, 다음 보면 답이 나오겠죠. 아마도 너는 want란 말은 will 하시니까 기다리지는 않겠지. 그럼 기다렸다면 결승전까지 안 갔겠죠. 그리고 너는 will still 여전히 come up with란 말은 고안하다. 뭔가를 떠올리다는 얘기니까 masterpiece, 즉 걸작, 아주 멋진 글을 써내겠지라는 게 이미진에 해당되는 거겠죠. 이 말은 뭐야? 이걸 상상해봐. 너는 만약에 이렇게 기다리지 않고 글을 쓰기만 하면은 걸작을 쓸 만한 잠재력이 있단 말이야 라고 격려하는 글이 되겠죠. 자, 이것이 오직 보여줍니다. 이하란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너는 가지고 있다는 거야. 뭐를? 더 큰 힘을. 자, 어버니까 뭐뭐를 넘어서는 힘이겠죠. 너의 뮤즈를 넘어서는. 뮤즈란 말은 보통 어떤 영감의 신 정도야. 자, then the other way round라고 하는 건 그 반대가 아니라 정도가 되겠고요. 이때 말한 그 반대 길은 뭐겠어? 그렇죠. 여기는 wait가 되겠죠. 즉 연결시킨다면 네가 기다린다는 것보다는 훨씬 더 큰 잠재력이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보면 주어는 the reason이야. 이유가 나오니까 관계부사 why가 나오겠죠. 왜 네가 너 자신한테 변명하느냐. 그 이유는 뭘 가지고? 영감이 부족하다는 핑계를 대면서 말이죠. 그 이유는 입니다. 그저 that 이하 때문인 거죠. that 이하가 이제 이유가 되는 거야. 너는 사실은 가지고 있어. 너무나 많은 시간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네 손아귀에 시간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너는 don't have a goal이니까 목표도 없어. 어떤 목표? meet할 목표입니다. 자, 고등부에서 meet은 만나다가 아니라 충족시키다, 달성하다 이런 의미가 있단 말이야. 너가 달성할 만한 목표가 너한테 있어 없어? 없으니까 급할 것도 없고 나갈 방향성도 없으니까 남아도는 게 시간이란 말이야. 너무나 시간이 많이 남아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뭐야? 기다린다는 말과 같은 말이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 남아돌게 기다리지 말고 쓰란 얘기입니다. 다만 어떻게 쓰는 거냐 이제 핵심 나오겠죠.
by ing, 뭐함으로써니까 creating, 만들어냄으로써. 자, 뭘 만들어내는 겁니까? creating. 스케줄을 만드는 거죠. 자, 어떤 스케줄? 써야 할 스케줄이겠죠. 자, 그렇게 함으로써까지 묶으면 글 쓸 스케줄을 만들므로써 너는 주게 된다. 너 자신한테 뭐를? 시간의 틀을 주겠죠. 그리고 끝난 게 아니야. 타겟. 앞에 나왔던 목표란 말을 바꿔 쓴 것뿐입니다. to work with니까 그걸 가지고 일할 만한 목표도 갖게 되겠죠. 주게 되겠죠. 준다는 게 사형식 수요동사니까 이게 IO 간목이고 이 뒤에 나온 게 직접 목적어가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명령 나오면 강조하는 거야. 작가는 세팅해라, 준비해라 이런 얘기야. 뭐를? 똑똑한 스케줄을 세팅하라는 얘기야. 그리고 돈이니까 부정 명령문 특히 중요하죠. 뭐뭐 하지 마라. 그저 떠올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계획을. 자, 이땐 돈이니까 이때 계획은 좋은 계획일까 나쁜 계획일까? 안 좋은 계획이겠죠. 그런 계획 따위는 떠올리지 말라는 얘기야. 라이크가 꾸며줍니다. 이를테면 나는 쓸 거야. 기사 3편을 이번 주에 라는 건 아마 좋지 않은 계획이겠죠. 이유는 뒤에 나오겠죠. 너는 will likely니까 아마도 찾게 될 거야. 너 자신이 언제? 금요일 저녁에 yet to란 말 기억났으면 좋겠어. yet to란 말은 아직도 끝내지 못한 상태인 거죠. 뭐를? 첫 번째 단락을. 그것도 첫 번째 기사에. 택도 없다는 얘기야. 즉, 한 주 만에 기사 3개 쓴다는 건 너의 역량 넘어서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비현실적 계획 세우는 건 하지 말고 제발 어떻게? 똑똑한 스케줄을 세워서 목표를 세운 다음에 거기에 맞춰 글을 쓰라는 얘기야. 기다리지 말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정답은 당연히 몇 번 되겠습니까? 그렇죠? 글을 쓸 때는 첫째, 명확한 목표를 정하고 부여하고 시간 계획을 어떻게? 철저히 세워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답은 누가 봐도 5번인 거 알 수가 있겠죠? 나머지는 뭐 한글이니까 따로 보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방금 봤던 5번이 바로 이 글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죠. 두 번째 문제 넘어갔고요. 함축 의미 추론입니다. 먼저 밑줄치 문장 보면 trade A for B라는 게 있어요. 즉 완벽한 기억력이라고 하는 걸 이 뒤에 나온 거랑 거래한다는 얘기죠. 다른 말로 맞바꾼다는 얘기야. 자, 뒤쪽에 있는 게 뭔가 봤더니 어떤 능력인데 능력 같은 미래지향적 명사는 뒤에서 투부정사 꾸민다고 했죠. 정보를 처리할 능력. 이걸 위해서 완벽한 기억력을 맞바꾼다는 말은 좀 희생한다, 버린다 이런 느낌이 되겠죠. 자, 일단 첫 번째 문장부터 보도록 하죠. 도부터 해서 컴마까지 있고요. if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으니까 또 한 번의 콤마가 나오겠죠. 여기까지 묶으면 되겠습니다. 해석해보자면 도는 비록 뭐뭐지만이죠. 인간의 기억력이라고 하는 것이 수동태로 왜곡되어지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까지입니다. 즉 기억력은 어쨌든 나중에 약해지겠죠. 또는 왜곡되겠죠. 만약 그러한 왜곡이라는 것, 즉 기억력이 왜곡된다는 것이 입증됐다면, 자 기억나면 좋겠습니다. had pp라고 하는 게 과거 완료가 if랑 만나게 되면 가정법 과거 완료, 즉 과거 사실의 반대죠. 사실은 그렇지 않았는데 그랬다고 입증됐다면 detrimental이라고 하는 게 해로운, harmful의 의미가 있죠. 즉 어디에 해롭다는 얘기야? 우리 조상들의 생존에. 즉 과거의 기억이 왜곡되면 조상들이 생존할 수 없어. 그런 게 입증됐더라면 우리의 기억 그리고 아마도 우리 종 자체는, 즉 선조와 우리 자체는 would have pp는 가정법 과거 완료. 아마 과거에 생존하지 못했을 것이다.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중요한 건 가정법이란 말은 가짜로 정의를 내리는 거니까 사실의 반대란 말이야. 즉 우린 살아남았고 기억의 왜곡이라고 하는 건 해로운 게 아니었다는 게 입증됐다는 걸 반증하는 게 되겠죠. 자, 왜 그런가 아래쪽 문장을 더 보도록 합시다. 도 다시 나왔어요. 비록 뭐뭐지만이겠죠. 우리의 기억 시스템, 체계라는 것이 is far from이라고 하는 건 뭐랑 상당히 거리가 있다. 즉 완벽함이랑 상당히 거리가 있지만 완벽하지 않지만 그것은 입니다. 질문, 이때 말은 그건 뭐겠어? 우리의 기억 체계겠죠? 이것은 대부분의 경우에서 정확히 간접 의문문이죠. 것이죠. 진화라는 것이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의 지금 현재 완벽함과는 거리가 먼, 심지어는 뭐 될 수 있는, 왜곡될 수 있는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게
우리 진화가 필요로 하는 것이란 얘기야. 왜곡이 안 되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것은 입니다. 굿, 좋아요. 그것도 충분히 좋아요. 계속 그건 뭐야? 그치? 왜곡되거나 불완전한, 완벽하지 않은 우리의 기억 체계가 충분히 좋다는 거야. In fact, 사실상이란 말은 거의 뭐 역접 느낌이죠. 야, 걔가 너 좋아하는 거 같지? 사실은 점점점 안 봐도 알겠죠? 자, 큰 그림 속에서 보자면, 좀 크게 보자면 인간의 기억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왜곡되고 안 좋은 해로운 것이 아니라 아주 멋지게 효율적이고 심지어는 정확하기까지 하답니다. 대시가 나와서 부연설명하는 거죠. 충분한 게 어느 정도냐? to 부정사 꾸며주는 거죠. 참고로 to 부정사 뒤에 현재 완료가 오면 과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더 과거에 가능케 했던 정도로 충분하다는 얘기인데 또 한 가지 가능케 하다는 건 준사역 동사니까 목적어 뒤에 to 부정사로 목적격 보호, 미래지향적인 게 오겠죠. 따라서 우리 누구한테, 그렇지? 조상들한테 뭐 하도록?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걸 가능하겠다는 거야. 자, 인식한다는 타동사 뒤에 목적어가 지금 여러 개 나오니까 잘 보세요. 첫 번째는 생명체들. 어떤 생명체냐? 그들이 피해야만 하는 생명체겠죠. 늘 말하지만 슈드는 그렇게 하는 게 옳다는 얘기야. 왜 피할까? 무서운 거니까. 포식자, 도망가야 되는 뭐 호랑이라든가 이런 거겠죠. 두 번째 병렬 구조로 여기 도즈라고 하는 건 앞에 나온 복수를 받는 거니까 이 크리처즈를 맞겠죠. 어떤 동물인가 봤던 이번에는 그들, 즉 우리 조상들이 슈드 하는 게 옳아. 헌트다운이라고 하는 건 쫓아서 사냥하는 게 옳다는 거야. 이건 피해야 될 동물들,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사냥해서 잡아야 될 동물들을 인식할 만큼 충분히 기억이 좋았다는 얘기야. 기억이 나빴다면 호랑이 무서웠던 거 기억 못하고 또 가면 죽을 수 있겠죠? 자, 또다시 나옵니다. 이번엔 where가 세 번째로 인식했던 거겠죠? 이때 where는 장소를 말하는 간접 의문문 패턴이겠죠? 어디에 가장 좋은 송어가 살고 있는 하천들이 있는지 이것도 인식하게 해줬고요. 마지막에 end 나오고 가장 안전한 길, 돌아가는 캠프까지. 즉 사냥 끝나고 캠프 돌아가는 길도 안전하게 기억할 수 있게끔 충분히 효율적이고 정확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다 sufficient를 꾸며주는 말입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뭐야? 우리 조상들의 기억력 충분히 좋았다는 얘기야. 자, 이제 현대로 옵시다. 현대적인 관점에서 the starting point, 즉 시작점을 말하겠죠. 이해하는 데 있어서 또 간접 의문문 나왔어. 어떻게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작동하는지에 대한 스타팅 포인트는 입니다. 바로 that 이하가 되는 거죠.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건 입니다. 끊임없이 폭격을 받아요. 자, 수동태겠죠? 비동사 플러스 pp니까 뭔가를 폭격하는 게 아니라 폭격을 받고 있다는 거야. 아마도 비유법이겠죠? 뭐에 의해서? 늘 말하지만 여기 있는 어디의 quantity라는 말은 많은 걸 뜻하기 때문에 그냥 a lot of로 바꾸면 된다고 많이 강조했죠. 즉 아주 많은 데이터에 의해서 끊임없이 폭격을 당하는데 그 의미가 무슨 구문이에요? so that 구문이겠죠. 너무나 뭐뭐해서 뭐뭐하다. 즉 폭격받는 게 너무나 어마무시해서 그것은 할 수 없다. 가능하게 다룰 수 없다는 거야. 모든 그것을. 이때 말한 모든 그것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데이터 전체를 말하겠죠. 앞에 있는 it은 뭘 말하는 거야? 그치, 앞에 있는 mind를 받겠죠. 한마디로 너무나 들어오는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아서 다룰 수 있다 없다? 다룰 수가 없다는 걸 뜻하고 있는 거죠. roughly란 말은 대략적으로 들어오는 정보 양을 보니까 11 million bits가 그것도 몇 초마다 온다는 거예요. 어마무시한 양의 정보가 몇 초마다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내가 만지고 느끼는 모든 정보가 들어오는 거죠. And so,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뭐 한다는 거야? 트레이드, 맞바꾼다는 거지. 완벽한 기억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불가능하죠. 완벽하면 우리 두뇌가 터지겠죠. 이걸 뭐랑 맞바꾼다는 얘기야? 그렇지, 능력. 어떤 능력? 정보를 다룰 수 있는 능력. 자, 이걸 보자마자 그림 하나가 떠올랐어요. 예를 들면 이런 그림이 있을 수 있겠죠. 지금 보시는 그림은 우리의 정신을 나타낸 일종의 저장 장치고요. 여기에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겠죠. 하지만 저장 장치 용량은 제한되어 있으니까 지워야 될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린 어떤 데이터를 지우겠어요? 아무거나 지우지 않겠죠. 중요한 정보는 따로 모아놓고
중요하지 않은 정보부터 하나씩 지워 나가겠죠. 이 지워진 공간에 새로운 데이터를 넣을 수 있을 테니까 말이에요. 자, 이것과 똑같은 거야. 이때 말한 마인드가 이거죠. 너무나 쏟아 들어오는 정보가 많으니까 다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어쨌든 완벽한 기억이라는 걸 맞바꾼다. 즉 어느 정도 포기한다는 얘기야. 뭘 위해서? 그렇지. 여기 있는 능력. 새로운 정보를 다룰 능력이란 말은 이거를 넣기 위해서란 얘기입니다. 자, 이것과 관련돼서 정답을 찾아본다면 누가 봐도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왜 그런가? 우리는 sort through라고 하는 게 우리말로 하면 이게 추려내다, 가려내다 라는 뜻입니다. 정보를 한번 잘 분류해서 가려내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뭐가 중요한 것인지. matter이라고 하는 게 동사가 되면 자체 중요하다, is important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중요한 것이란 뜻이니까 중요한 걸 가려내기 위해서 정보를 잘 살펴본다는 얘기야. 중요한 걸 가려내야겠죠. 그래야 이 중요한 건 남겨놓고 안 중요한 걸 버리고 새로운 걸 채워넣을 수 있으니까 2번이 약간 다르게 글을 썼지만 일맥상통한 정답이 되는 거죠. 나머지 오답인가 빠르게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의존한다. 과거의 기억에. 왜? 결정을 만들기 위해서. 미래 결정 만들 때 과거에 의존한다는 말은 본문에 언급이 없었고요. 우리는 combine, 결합시킵니다. 과거의 경험들을 결합해요. 뭐 하기 위해서? 예측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걸 할지. 마찬가지 미래를 위해서 과거를 결합한다. 언급된 게 없었고요. 우리는 까먹어요. 기억을 까먹는데 due to는 뭐뭐 때문이니까 processing malfunction이라고 하는 건 처리 과정의 오류 때문에 이런 오류를 언급한 건 본문에 언급이 없었고요. 우린 끊임없이 take in, 받아들입니다. 정보를 받아들여요. 우리의 감각, 인간의 5대 감각을 통해 쭉 받아들인다만 얘기하는 건 아니었죠. 따라서 답은 2번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기억력도 한계가 있으니까 잘 추려내서 새로운 정보를 받을 수 있게끔 빈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됐길 바라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세 번째는 빈칸 추론 문제입니다. 빈칸은 후반부에 포함되어 있네요. 자, 일단 첫 번째 문장부터 보겠습니다. 주어는 아이들입니다. 종종 발명한대요. 새로운 방법을, 늘 말하지만 방법 같은 미래지향적 명사는 to 부정사 꾸미는 거죠. 뭐뭐 할 방법이야. 표현할 방법입니다. 그들이 바라고 있는 의미들, 즉 말하기를 바라는 그런 의미를 표현할 방법을 새롭게 찾아낸다는 게 첫 번째 문장이야. 자, 1995년에 어떤 기사에서 그녀가란 말은 이제 여자겠죠? 언어학자인 이 클라크라고 하는 여자분이 언급했어요. 뭐를? 이게 일종의 예를 들면이겠죠? 그런 예를 언급한 거야. such A as B 형태겠죠? 24개월 된 아이가 이 말하는 거를 예를 든 거죠. 자, there comes란 말은 뭐뭐가 온다. 저기 오네. redman이 와요. 자, 처음 듣는 말이겠죠. redman, G 남자야. G 남자. 이런 말을 24개월짜리가 했고요. 25개월짜리도 마찬가지 말을 했다는 거야. 엄마가 막 고쳤어. 뭐를? 이 창 페이지를. 이것도 처음 듣는 말이겠죠. 창 페이지. 찌르는 창과 페이지가 있습니다. 자, 이때 the redman이라고 애가 만들어낸 말은 사실은 였어요. 바로 동료였죠. 그녀 아빠의 동료였습니다. 후라고 하는 건 그 동료를 꾸미는 거야. 그 동료가 일했던 동료죠. 쥐랑 같이 일했습니다. 바로 심리학 실험실에서. 그러니까 아마도 이 꼬마애가 이 동료가 쥐랑 일하는 걸 보니까 쥐남자라고 말을 만들어낸 거죠. 두 번째도 나와야겠죠. 그 창 페이지라고 하는 건 였어요. 사실은 토니니가 찢겨진 사진이었습니다. 어떤 사진이야? 바로 정글 부족의 사진인데 그 부족의 홀딩이니까 창을 쥐고 있던 거죠. 근데 그 사진은 그녀의 엄마가 더 과거에, 헤드 PP는 더 과거를 강조하는 거죠. 테이프를 붙여서 투게더, 함께 덕지덕지 붙여놓은 사진이었단 말이야. 그걸 보고 나서 거기 있는 부족을 갖다가 창이 있는 그 찢어진 페이지를 일컬은 거겠죠. 두 개 다 새로운 말을 만들어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말을 인벤트했다는 말이 되겠죠. 새로운 방식으로 말이야. 자, 이때 이 클락이라는 여자분은 또한 언급했습니다. 또 얘가 나오고 있네요. 끝난 게 아니네요. 28개월짜리 애가 말하는 예를 든 거죠. 야, 너는 스워더야. 그리고 나는 언어야. 자,
sword란 말은 검을 뜻하겠죠. 검은 총이니까 야 너는 검객이야, 나는 총잡이야 란 말을 그냥 만든 거죠. er을 붙여가지고. 그렇죠. 원래 er은 동사 뒤에 붙이는 건데 명사 뒤에 er을 붙이는 겁니다. 이렇게 막 말을 만든다는 얘기야. 자, 이러한 예들이 suggest, 시사하듯이까지 묶어야겠죠. 아이들의 이런 혁신적인 사용, 즉 언어의 사용이라고 하는 건 삐리리입니다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 누가 봐도 지금 여기에는 플러스인 긍정이 들어갈까요? 마이너스인 부정이 들어갈까요? 누가 봐도 일단은 플러스겠죠. 좋다는 거야. 굉장히 잘 획기적으로 맞는다는 얘기니까 이따가 보기를 볼 때 확인해 봅시다. 자, 이때 대의가 가리키는 게 뭘까요? 그렇죠. 이때 대의는 앞에 있는 혁신적인 언어의 사용들을 말하는 거야. 이것이 반영한다는 거죠. 바로 규칙을. 그러니 얘들도 나름 규칙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에 대한 규칙입니까? 그치? 새로운 단어를 만들 때 그 새로운 단어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규칙이 있다는 거야. 자, 예를 들어줘야겠죠? such as. 이를테면 어떤 게 있느냐? 컴바이닝이니까 단어들을 결합하거나 아니면 다른 구성 요소를 결합하는 거겠죠? 그런 것들은 나름 의미가 있다는 거야. 뭐 속에서? in their own right라고 하는 건 그들 자체만으로란 뜻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있고요. 대시 두 번 나오니까 여기 앞에 있는 대시 첫 번째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 that부터 해서 이렇게 하나가 있겠죠. 둘 다 앞에 있는 걸 꾸며주는 거야. 자, 1번과 2번 보면 두 번째는 또 뭐 할 때? 삽입이 있죠. 함께 합쳐졌을 때 그것들은 가진다는 거야. 뭐를? 자, ambiguous란 말이 애매한 건데 앞에 부정접두사 on이 있으니까 전혀 애매하지 않은, 즉 확실한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되는 그런 단어들과 구성 요소를 결합하는 게 되겠죠. 이렇게 말을 만들어낸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문장 보시면 그러한 언어적 창의성이 허락해 준다는 거야. 준사역 동사니까 아이들에게 표현하도록. 자, 뭘 표현합니까? 그렇죠. 의미를 표현하는 게 되겠죠. 대신 의미를 꾸미는 말이 됩니다. 그 의미는 충분히 넘어서는 거래요. 또 간접 의문문 나오는데 이거 좀 잘 봐야 됩니다. 문법적으로. 자, 끊어보시고요. 먼저 주어는 그들의 제한된 어휘력이 would니까 허락했을 거란 말이야. 자, otherwise가 중간에 껴있는데 이거는 이제 역접이죠. 그렇지 않다면이라는 뜻이니까 이때 그렇지 않다면이란 말은 뭐야? 그런 언어적 창의성이 없었다면 이런 의미야. 그러니 언어적 창의성이 없었다면 원래 그 아이들은 제한된 어휘력이 있었겠죠. 그것이 허락하는 정도밖에 못하는데 그런 걸 훨씬 잘 뛰어넘는 그런 의미를 만들 수 있게 도와준다는 거야. 뭐가? 그러한 언어적 창의성이란 의미가 되겠죠. 이 문장은 좀 잘 보셔야 됩니다. 다시 말할게. 그들의 제한된 어휘력이 허락할 의미죠. 그렇지 않다면 말은 뭐라고요? 그런 언어적 창의성이 없다면 그 정도 수준에서밖에는 의미를 못 만들겠지만 언어적 창의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뛰어넘는 의미를 표현할 수 있게끔 허락해 준다는 게 이 글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뭘 찾아야 돼? 아이들이 언어를 혁신적으로 만드는 그 방법은 나름 규칙이 있다는 걸 찾으면 되겠죠. 첫 번째, are made, 만들어집니다. 가족 내에서만 딱 이렇게 국한된다는 말이 없었죠. 두 번째, 완벽하게 일관적이다. 늘 똑같다? 아니죠. 때와 경우, 사람마다 좀 다르겠죠. 아이들마다. are far from, 떠났습니다. 훨씬 더 멀다. 뭐로부터? 랜덤으로부터. 자, 랜덤이란 말이 좀 부정적 의미인데 전혀 랜덤이 아니다. 나는 뭐가 있다는 거야? 그렇지. 무작위한 게 아닌 거니까 규칙이 있다는 말이겠죠. 정답은 그래서 3번 되는 거야. 여기서 말한 규칙과 같은 말이죠. 무작위에서 멀다. 규칙이 있다. 정답은 3번. 이해되시겠죠? 자, 네 번째는 be bound up이란 말은 위드가 좀 묶어서 무엇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니까 정신적 행동과 뭔가 관계 있다. 이런 말도 본문에 언급이 없었겠죠. 사실상 무엇과 수반한다. 다른 제스처, 몸짓과 함께 수반된다는 말도 본문에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인 거 알 수가 있겠고요. 전체 글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실제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태어난 지 몇 개월 안 돼서부터 새로운 말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그 말은 나름대로 뭐가 있다는 거야? 규칙성이 있다는 얘기야. 그런 게 바로 언어적 창의성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강조하는 게 되겠죠. 이해가 되길 바라고요. 다음 지문으로 넘어갑니다. 네 번째 문제로 넘어갔고요.
글의 순서를 찾는 문제입니다. 늘 그렇듯 주어진 박스를 잘 보고 아래쪽 글들과 연결고리만 찾으면 정답은 쉽게 나온다고 했죠. 정말 그런가 보자 한번. 민족적 그룹이 있어. 어떤 곳에서? 미국입니다. 상당히 달라요. 뭐 속에서? 그들의 동기에서. 자, 뭐를 위한 동기냐? 커피 소비죠. 즉 커피를 마실 때 그냥 마시는 게 아니라 나름 동기가 있는데 그 동기가 미국 내에 있는 여러 인종에 따라서 달라요. 자, 예를 한번 들어봐야겠죠? 예를 들면 먼저 필라델피아에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지역에서 이 감각, 즉 미각이나 후각 같은 거 있죠. 이런 동기가 입니다. 특히나 중요하대요. 자, 누구 사이에서? 첫 번째 민족이죠. 유대인들 사이에서. 자, 이건 예를 든 거죠. 두 번째 다른 또 민족 나오겠죠? 자, whereas란 말은 반면에 이번엔 이런 감각적 동기가 아니라 사회적 팩터, 이 동기란 말을 팩터로 바꿨죠? 사회적 요인들이 보입니다. 더 중요한 것처럼 보입니다. 또 어디에서? 이번엔 어몽 뒤에 나오는 게 보니까 이탈리아계 미국인들에게 있어서라는 예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 첫 번째 박스는 뭘 말하느냐? 미국 내에 있는 여러 인종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사실은 커피를 마시는 동기가 각각 달라. 유대인들은 감각적으로, 반면에 이탈리아계는 사회적으로 마신다는 거야. 동기가 달라. 자, 보통 A는 첫 번째가 아니라고 했고 아닌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근거가 없으면 살려둬야겠죠? 자, in terms of니까 관점에서 본다면 내용상 search가 있죠. 늘 말합니다. 이런 순서나 삽입에서 search, 정말 중요한 키 포인트죠. 그러한 구조의 관점에서 볼 때, 자, 그렇다면 여기에 그러한 구조가 나와야 됩니다. 자, 이 본문에 딱히 구조라고 할 만한 게 나왔나요? 그런 건 없었죠. 그냥 이쪽 인종들은 주로 감각적인 걸 동기로 마시고 얘들은 사회적인 걸로 마신다. 뭐 그런 것만 나왔지 어떤 구조라는 말이 딱히 언급된 게 없기 때문에 A는 첫 번째로 어색하겠죠. 우린 B로 넘어갑니다. B도 첫 번째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 바로 여기는 동기가 주어인데 for doing so 묶어봐야겠죠. 자, 이때 중요한 건 doing처럼 동명사 나온다면 그 뒤에 있는 so, 그렇게 한다는 것에 대한 동기는이죠. 자, 여기서 doing이란 말은 어떤 동작이 나와야 됩니다. 앞에 딱히 doing이 받을 만한 동작이 나왔나요? 아직 동작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B도 첫 번째로 가기는 어색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린 C로 갈 수밖에 없겠죠. 자, 크로스는 가로 지르는 거니까 문화를 비교해 볼 때 there are,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는 거야. 뭐 사이에? in부터 묶을 때 both A and B가 있겠죠? both A and B. 첫 번째는 특별한 동기들이 있어. 자, 일단 우리는 앞에 박스에 뭐가 있었어요? 그치? 여기 있는 유대인들의 동기는 감각적이다. 이탈리아계는 사회적이다. 라고 하는 특정한 동기를 봤죠. 그리고 그런 동기들 사이에도 뭐가 있다는 거야? 복잡성이 있다는 거야. 이를테면 여기에서 이 사회적 요인이라고 하는 건 절대 간단해 보이지 않겠죠. 복잡해 보이겠죠? 박스의 내용을 가장 잘 받는 게 C의 첫 부분이 되는 거니까 C는 완전 괜찮죠. 자, 이어서 보면서 우리 뭐만 하면 되는 거야? C에서 B로 갈 수 있는 게 맞느냐 아니면 A로 가는 게 맞냐만 보면 됩니다. 정말 쉽죠? 왜? 만약에 여기 끝에 구조가 나온다면 A로 가면 되는 거고 여기 끝에 동작이 나온다면 B로 가면 되는 거니까 우린 여기만 보면 되겠죠? in부터 보자. 멕시코 고산지대 마을에, 아주 높은 곳의 마을에 weak니까 보통 약하다보다는 커피 같은 경우는 연한이라는 뜻이에요. 연한. 스트롱 커피는 진한 커피고요. 연하지만 굉장히 뜨거운 커피가 수동태니까 지가 마시는 게 아니라 마셔진다는 얘기죠. 그것도 하루에 한 번. 대략 언제쯤에 깨어난 이후에 1시간이나 좀 지나서 마셔진다는 거야. 자, 우린 알 수 있죠. 커피를 매일 아침마다 마신다라는 게 뭐야? 일종의 동작이죠. 자, 그 동작 받는 게 뭐였어? 이렇게 하는 동기는 이라고 하는 B로 하는 게 맞겠죠? 정답은 누가 봐도 C, B니까 바로 정답은 보입니다. C, B 5번 되는 거 알 수가 있죠? 실제 시험 볼 때 이렇게 풀면 되고요. 지금은 공부하는 거니까 나머지 내용들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때 이렇게 한다는 게 뭐야? 일어나자마자 연하지만 따뜻한 커피, 뜨거운 커피를 마시는 이유는 뭐야? 입니다. 다소 심플해. 아주 간단한 이유고요. 심지어는 유니폼이란 말은 한결같단 말이야. 매일 그래. 뭐 때문이야? 그렇죠.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한 거겠죠? 아침에
잠깐 보면 알겠지만 이때 고산지대는 어때요? 높은 산이니까 꽤나 춥겠죠?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몸을 따뜻하게 하는 거야. 자, 이때 이러한 것의 핵심은 바로 is that 이하가 핵심이 된다는 얘기야. 우리는 반드시 이해를 해야 돼. 뭐를? 그런 동기적 구조를. 자, 반가운 말 나왔죠? 이 구조란 말 보면 바로 떠올라야 됩니다. 이런 구조는 이걸 받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B 다음에 A는 확실한 게 됩니다. 자, 어떤 구조인가 봤더니 consumption, 이때는 아마도 소비란 말보단 커피를 마시는 그런 구조, 그죠? 동기적 구조를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야. 뭐 하기 전에, attempt란 말은 시도하는 거니까 뭘 시도하기 전에 더 나가서 분석을 하고 싶고 더 나가서 일반적인 설명도 하고 싶은데 제발 그런 거 하기 전에 분석이라든가 설명보다 먼저 해야 될 건 뭐다? 그렇지, 그렇게 소비하는 데는 동기적인 구조가 있단 말이야. 그 동기를 이해하는 게 먼저라는 걸 강조하는 글이 B가 되겠죠. 자, 그런 동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커피라고 하는 건 사실은 어떻다? 더 복잡하다는 거야. 뭐보다? 많은 다른 음식들보다. 자, 왜 그럴까? 보통 다른 음식은요, 이렇게 동기가 달라서 먹고 안 먹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를테면 동기가 있어. 뭐에 대한? 마찬가지 이때는 소비가 아니라 섭취겠죠? 쌀이라든가 생선이라든가 고추 같은 거를 섭취, 즉 먹는다는 것에 대한 동기는까지 주어겠죠. 이것은 뭐다? 레스니까 그렇게 변화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야. 즉, 다 비슷한 이유로 먹는 겁니다. 왜 먹을까요? 배고프니까. 맛있으니까. 이런 거겠죠? 자, both A and B도 나오네요. both A and B니까 첫 번째는 뭐냐? 어몽이 나왔어. 어몽이란 말은 사이니까 한 문화 속에 있는 개인들 사이에서도 큰 차이가 없고요. 심지어는 문화들을 가로질러서 여러 문화들을 봐도 다 사람들 비등비등하다. 이런 거 먹는 사람들은 동기가 크게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뭔 다르다? 그렇지. 커피만큼은 다르다. 사람들이 다 마시는 이유, 동기가 다르다. 라고 하는 게 이 글의 핵심 주제가 되겠죠. 아마도 커피 원두 종사자가 쓴 글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해가 되길 바라고요. 바로 5번째 문제로 넘어갑니다. 네, 5번 넘어갔고요. 주어진 문장 삽입 문제입니다. 첫 번째 박스를 잘 보고 그 박스와 아래쪽 연결고리 찾는 건 마찬가지 개념이에요. 굉장히 큰 힌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 이게 왜 큰 힌트일까요? 예를 든다는 말은 바로 그 앞에 뭐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죠. 중심 문장이 있다는 얘기야. 그 중심 문장에 대한 예가 나오는 거니까 우린 이 예를 보고 그 앞에 중심 문장을 찾으면 되겠죠. 첫 번째, 유럽의 농업 시장은 가지고 있대요. 뭐를? 상당한 양의 정부 통제를. 그러니까 유럽의 이 농경 시장이라고 하는 게 정부의 통제를 상당히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힘보단 이 정부가 누르는 억제 통제력이 좀 더 크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일단 이거를 어디 넣을지 찾아봅시다. 첫 번째 문장의 주어는 비율입니다. 자, 어떤 비율인가? of부터 여기 있는 동사 앞까지 끊으면 되겠죠. 하여튼 그 비율들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자, 일단 비율이 뭔지를 좀 봐야겠죠. 혼합이래요. 뭐가 혼합된 겁니까? 자유시장 결정과 정부의 통제, 규제 사이의 혼합 비율. 자, 이게 무슨 말인가? 모든 나라마다 사실은 시장이 있겠고요. 보통 시장은 규제를 벗어나서 자꾸 성장하기를 바라겠죠. 하지만 모든 나라에는 정부가 있어서 그 시장이 마음대로 자연 파괴하고 하는 걸 못하게끔 막는 억제 통제력을 가지겠죠. 이것의 비율을 말하는 거야. 어떤 나라는 시장이 좀 더 높겠고 어떤 나라는 정부의 통제가 더 클 수 있겠죠. 그런 비율은 사실은 뭐하다? 다양하다라는 얘기야. 다르다는 얘기죠. 어디서 어디까지 다르다는 얘기입니까? 자, 이코노미에서 이코노미까지인데 이건 보통 경제 국가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보려면 국가로 해석하시는 게 편할 거예요. 두 번째는 over time이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도 다르다는 겁니다. 자, 밑에는 예가 나오겠죠? 있습니다. 더 많은 시장 경제 결정권이 있다는 얘기야. 어디에서? 미국에서. 뭐보다? 프랑스보다. 그러니까 이 미국이라는 경제 국가와 프랑스라는 경제 국가를 비교한 게 되겠죠? 프랑스보다 미국이 시장 경제가 좀 높다는 거야. 이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르다는 거 나오겠죠. There is, 있습니다. 더 많은 시장 경제 결정권이 있다는 거야. 어디에서? 영국에서. 오늘날. 자, 이때 중요한 건 오늘날이겠죠? 이게 바로 시간에 관련된 게 되겠죠? 뭐보다? 된 뒤에 보니까 there was란 말은 있었던 때보다 자그마치
40년 전에. 그러니까 40년 전에는 아마도 정부가 시장을 통제했겠죠. 근데 그때보다 지금은 시장에 대한 자유가 더 많아졌다는 얘기야. 결정권이 많아진 걸 말하겠죠. 자, 다음 문장 보죠. 그 혼합은 앞에 있는 the mixture를 받는 거니까 연결고리가 충분하죠. 그래서 1번은 답이 아니겠고요. 또한 다양하다. 다양하다 얘가 더 나오고 있는 거죠. 자, from A to B니까 섹터에서 섹터로. 자, 섹터란 말은 우리말로 하면 뭐 분야겠죠. 앞에 나온 것처럼 농경 분야라든가 산업 분야, 예술 분야 이런 걸 말하는 거야. 차이가 있다면 이거죠. any one economy입니다. 앞쪽에는 이코노미가 어땠어요? 미국이나 프랑스, 영국처럼 국가 간이었다면 지금은 하나의 국가 내부에서죠. 한 국가 안에도 여러 영역이 있잖아. 그 영역마다도 다르다는 겁니다. 자, 일단 2번 넘어가서 보도록 하죠. 언더란 말 좀 중요한데 언더라고 하는 게 이런 조건 하에서라는 의미로 약간 조건적 느낌이 있습니다. 즉 여기 보시면 시장의 determination이 말하는 결정이니까 시장 결정권이 있는 상태라면 정도로 보면 돼. 평균 크기, 농장의 평균 크기 감 잡아야 됩니다. 농장 나왔죠. 우리 앞에 농장과 연결된 단어 기억나십니까? 여기 있던 agriculture겠죠. agriculture란 말은 농경시장이니까. 자, 우리는 이 문장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 농장의 평균 크기는 우드는 가정법 느낌이죠. 훨씬 더 커졌을 거란 얘기야. 농장이 커지면 수확물도 많아지는 거니까 이 농산물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훨씬 더 낮아지겠죠. 뭐보다? 그것들이 지금 그런 것보다. 자, 이때 문법적 포인트 잠깐 본다면 이때 R을 학교에선 주로 do로 바꿔서 내곤 합니다. do는 절대 안 되겠죠. 여기는 R라고 하는 건 앞에 있는 비동사를 받는 병렬 구조니까 조심하도록 하시고요. 즉 지금은 비싸단 얘기야. 지금은 땅도 좁단 얘기죠. 왜? 앞에 나왔지만 시장 결정권의 조건 하란 말은 시장이 큰 거죠. 그렇다면 그럴 텐데 아까 기억나십니까? 여기서 유럽의 농경시장은 지금 정부의 통제를 그것도 상당히 큰 양으로 받고 있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작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어디 집어넣으면? 그렇죠. 바로 여기다 집어넣으면 그래 흐름이 정확해지겠죠. 그래서 유럽의 농경시장은 지금 통제받아서 정부의 억압 때문에 작아. 근데 만약에 시장의 결정권이라는 조건이 주어진다면 농장의 평균 면적도 넓어지고 농산물도 싸지겠지. 적어도 지금보단. 자, 이때 말한 지금이란 말은 뭐야? 그렇지. 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는 지금을 뜻하겠죠. 더 확실한 정답이 근거는 바로 뒤에 나와 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니까 이번엔 어떤 분야야? 아까 섹터와 섹터에서 첫 번째는 농경 분야, 두 번째가 바로 이 분야겠죠? 어떤 분야인가 봤더니 바로 정보, 컴퓨터, 기술 분야를 말합니다. 그런 분야의 시장들은 입니다. 아주 크게 자유롭다는 거죠. 뭐로부터? 그렇죠. 정부의 개입으로부터. 그러니까 다른 말로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 프리하다. 자유롭다는 얘기입니다. 완전 반대죠. 농경 시장이 정부의 통제받는 거랑 반대가 되는 거니까 잘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문장 보면 심지어 아까 말했죠. 이코노미란 말은 그냥 경제 국가입니다. 어떤 경제 국가냐면 가장 가까운, 즉 자유시장이랑 가장 가까운 그런 국가조차 사실은 가지고 있대. 상당한 역할을. 누구 역할이야? 그렇죠. 정부가 끼어드는 거죠. 다시 말하면 시장 경제가 아주 큰 국가도 정부의 통제 역할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4번도 아니고 일단 5번 봅시다. So, 그러니 it appeared that이라고 하는 건 그건 that 이하처럼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자, that 이하를 볼까요? thereis란 말은 있다는 건데 no가 있다는 말은 실제 주어가 없다는 거니까 실질적인 대안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뭐 할 수 있는? 즉 여기 있는 혼합된 체제에 대한 대안이 없는 거야. 혼합된 체제는 기억나겠지만 뭐랑 뭐가 혼합된 겁니까? 주된 의존이 있대. 어디에? 시장에. 시장이라는 체계가 있겠죠? 하지만 또한 뭐도 있다? 상당한 정부의 존재, 다른 말로 통제도 있는 거죠. 이 두 가지가 혼합된 체제를 대체할 만한 게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아주 많은 경제의 측면 속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뭘 말하고자 하는 거냐? 실제 거의 모든 국가가 시장과 정부 사이에 견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율이 차이가 나는데 어떤 국가도 시장만으로 안 됩니다. 정부의 개입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 다른 대안이 없다라는 걸 강조하는 게 이 글의 핵심이 되겠죠? 이해가 됐길 바라고요. 이렇게 해서 데이 13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따라오신다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